하면 안 되죠. 쉽게 가려고 그러면은 네, 이제는 저희가 일부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질문들을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기존에 이제 스텝부터 현재 실장님으로 일하시기 전까지 혹시 주로 일하셨던 지역이 어디셨을까요? 주로 강남 쪽에서 일을 했고요. 잠깐 상암동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잠깐 갔던 거 말고는 거의 강남에 있었어요. 이 질문을 여쭤본 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도 이 업계 분위기나 약간 선호하는 취향, 그 다음에 또 고객분들의 그 특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이 업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맞나요? 아무래도 지역 차이가 조금 없지 않아 있죠. 강남에서도 청담동, 압구정동이랑 이 일반 강남역 쪽이랑 또 논현동이나 역삼동 이쪽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듯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이따 다시 좀 더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많이 이 직업을 고르는데 친구들이 아마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 스텝에서 디자이너 달기까지의 기간일 것 같아요. 실장님의 경우는 스텝에서 디자이너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저는 대략적으로 한 3년? 3년. 이게 긴 편인가요? 3년이 예전에 제가 할 때 3년은 길진 않았어요. 저는 조금 빨리. 다신 편인 거죠? 그러면 요즘 추세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이 2년 반, 2년에서 2년 반.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듣기에 스텝 때는 그 목표라는 게 내가 디자이너를 달겠다라는 이 목표가 있어서 굉장히 막 되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직업인데 막상 디자이너가 되고 나면 회의감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좀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목표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는 있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가야지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사람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을 한 목표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된다면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좀 갭이 커요. 내 샵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목표는 사실상. 근데 원체 미용실이 한국에는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 목표치가 다 해도 또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이제 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일이 계속 맞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씩. 실장님의 경우는 이 스텝과 디자이너가 하시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 혹은 업무적으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못 느껴요, 사실. 저희는 스텝을 안 쓰는 샵이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데는 똑같이 샴푸하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크게 없어요. 오히려 강도가 더 늘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니까. 혹시 스텝을 안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은 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냐, 젊은 친구분들이 일을 할 때 같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뭘 이렇게 시킬 때도 그렇고 전혀 사실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다음 질문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조금 관련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들 중에 빠지지 않는 질문이나 어떤 콘텐츠가 스텝에서 빨리 디자이너를 다는 법에 해당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술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자격증 하나를 땄다고 일반 상식 한에서도 바로 내가 뭔가 사람 손님을 케어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이 모든 이 관련 업종의 영상을 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영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약간 조심스럽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 그 영상들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빨리 되면 좋죠. 좋아요. 근데 그 기간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수습 스텝 기간 동안 그만큼 디자이너라는 믿고 디자이너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스텝 기간이 짧아서 많이 못 해보고 디자이너가 되면은 그거를 잘 케어를 못 해요, 사실. 많이 만져보고 실수도 해보고 틀려보고 스텝 때는 많이 틀려봐야 돼요. 뭐 혼도 많이- 나보고. 많이 혼나고. 그렇게 해서 디자이너가 되면은 내가 탄탄하게 디자이너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없이 그냥 후루룩 올라가면은 돌발 상황이나 클레임 대처가 되게 미숙해요, 보면은. 손님이 클레임을 걸었어. 그런데 경력이 있거나 이제 제대로 어떻게 해왔는지 봐온 스텝 친구들은 그걸 대처를 부드럽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경력이 빠르게 그런 거 없이 올라온 친구들은 어떡하지? 아, 나 몰라. 어떡해.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거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손님들 모질 파악이나 이런 것도 좀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될 것, 안 될 것, 해도 되는 머리, 하면 안 될 머리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시술이 들어가면은 100% 클레임이고 실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미숙해져요. 빨리 된 친구들 보면은 아무래도 탄탄하지가 못하고 금방 내게 다 탈로가 나요. 그래서 좀 저는 안 그러면 좋아하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숙련도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부분이어야겠네요. 어느 정도는 겪어야죠. 이 샵에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서 활동하신 거 외에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담 같은 경우는 뭐 패션위크, 잡지 촬영, 웨딩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지역에서는 뭐 별도의 그런 다른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해보신 일들? 뭐 웨딩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도 간간히 들어오기도 하고 뭐 다른 것 쪽은 사실 들어와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뭐 파견 나간다 그러는 것 자체를 이쪽 지역에서는 그닥 오너분들이 그거는 좀 꺼려해요. 여기서 일해야지 왜 왜 굳이 밖에 나가서 손실을 보게끔 만들려고 그러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일할 때 한 번씩 전화가 와갖고 출장을 가게 되면은 나중에 페이 문제 때문에도 좀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불러놓고는 나중 돼서는 말을 받고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게 조금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참 이게 빠지지 않는 질문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패션, 헤어, 메이크업 이런 게 중심이 약간 청담이다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강남 지역부터 뭐 홍대 이렇게 각각 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 맡게 되는 손님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쪽 지역은 조금 밤에 유흥 쪽에 되게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타 지역과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조금 이쪽이 더 어렵거나 조금 더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조금 밤에 일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성격들이 좀 많이 까칠해요. 피곤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피곤하다기보다는 자기들도 치이니까 업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날카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또 정에 굶주려 있는 친구들이라 조금만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러면은 또 금방 또 다른 사람이 돼요. 금방 친해지면은 푼수처럼 변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는 굳이 딱히 지역을 떠나서 이쪽이 더 높아야 되고 뭐 더 숙련도가 높아야 된다기보다 이쪽은 마인드 자체가 조금 더 강조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이 친구한테 마음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이러면은 더 오히려 단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헤어샵이라는 업종을 체크를 해보면 제가 이 길을 오면서도 봤지만 한 거리마다
거의 한 블록마다 한 10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정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하루 건너 새로운 샵이 생기고 하루 건너 새로운 기존에 있던 샵이 망하고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악화가 되면서 이 헤어 디자이너로서 내가 뭔가 자리를 잡고 하는 게 굉장히 경쟁이 심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나만의 경쟁력을 찾아서 이 업계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참 개인 SNS들이 많다 보니까 홍보를 그쪽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아직은 그쪽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쨌든. SNS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많이들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 홍보가 되면서 이제 다양하게 손님들의 헤어스타일링을 해주는 걸 이제 우리 고객의 입장으로서 되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이 있으면 여기 가서 그걸 요청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거든요. 많죠? 갖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나 뭐 보고 왔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찾아보거나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비슷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설명은 그렇게 해요. 고객님도 그 사람이 아니고 저도 그 시술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는 해보겠지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쪽으로 해요. 사실 헤어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거에 기로에 서서 고민 중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10년 넘게 업에 계시면서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되게 많으시겠지만 조금 솔직하게 좀 직설적으로 이 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이 직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은 마인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조금 힘들어서 안 할래요. 뭐 누가 나는 빨리 기술이 배우고 싶은데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술만 보고 오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르는 친구들을 바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샴푸도 기술이거든요. 근데 샴푸를 안 하고 싶어요. 힘드니까. 그 아까 왜 저희 잠깐 쉬었을 때 제가 샴푸 중독이 뭐예요? 라고 그런 거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 샴푸독, 중화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고 나면은 막 피부가 거칠어지고 코끼리 피부같이 되게 거칠거칠해지거든요. 그리고 겨울철 되면 그게 더 심해져서 조금만 주먹을 이렇게 쥐려고 그래도 터져갖고 피가 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피부가 약하면은.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거를 조금 기피한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몸적으로 힘든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몸적으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직업은. 몸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몸을 써야 되는 직업이니까. 근데 쉬운 것만 찾으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못하죠. 하면 안 되죠. 쉽게 가려고 그러면은 쉽게 그만두고 쉽게 망해요. 때려치기도 쉬워요. 디자이너가 돼서 때려치는 친구들 중에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렇게 쉽게 올라가면은 그 벽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됐는데도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아요. 뭔가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도 또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마인드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저희가 이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현재 현업에 계셔서 굉장히 말씀하기가 어렵거나 좀 조심스러우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조금 이 헤어 디자이너도 편견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라 아직까지도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